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국내 감염은 55명입니다. 지난달 광복절 이전으로 돌아왔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집중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 강남이 확산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삼역과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테헤란로인데 여기에 몰려있는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들이 문제입니다. JTBC가 확인해보니 2km 안에 7곳에서 6월 이후에 2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로 불법에다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업 방식이라 잡아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있는 방문 판매 관련 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이곳 주민 전부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6개 층에서 관련 확진자 24명이 나왔습니다. 사무실 10곳 정도인데 대부분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도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습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네, 올라가지 마세요. 방금 만들으셨어요? 근데 다단계 때문에 저는 많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 왜 안 다니니까 저런 거 안 하니까. 전파는 조용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던 사람들 10명이 최근 이 건물에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500m 떨어진 또 다른 건물입니다. 여기서도 오늘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 12명이 나왔습니다. 역삼역과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강남 테헤란로가 집단 감염을 일으킨 고위험 지역이 된 겁니다. JTBC가 지난 6월 이후 테헤란로 주변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을 분석했더니 정확히 확인된 것만 건물 7곳에서 2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명을 훌쩍 넘긴 골드트레인을 비롯해 각 업체별로 10명에서 2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 지역인 경우에는 방문 판매, 다단계, 그리고 투자 설명회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상당수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집단 발병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강남 쪽 방문 판매 집단 감염의 특징은 현장에서 감염된 사람만큼 이른바 N차 감염자도 많다는 겁니다.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후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립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 방문 판매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와 은행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바이러스는 일반 직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확진자가 방문했던 서울 역삼동의 한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매주 방역을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몰라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특히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하루 수백 명이 드나드는 인근 대형 카페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문 판매 업체로 인해서 20명 이상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한 빌딩입니다. 이 빌딩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서도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카페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양재동 족발집, 강원도 홍천 캠핑장 등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역삼동에 있는 한 은행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마스크 유통업체에선 이달에만 3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미지수지만 마스크 유통업체가 있는 건물 다른 층에도 방문 판매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3층에서 이사 갔거든요. 이게 뭐 그런 건물이죠. 내장부터그냥 하루에는 수십 명씩 들어왔거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해했는데. 모두 집단 감염이 일어난 방문 판매 업체들에서 몇백 미터 이내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주변 카페와 은행, 직장 등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전국적인 N차 감염의 뿌리가 된 셈입니다. 이어서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종합상사업체 대표가 경북 칠곡에 내려왔습니다. 침대와 사냥삼 등을 파는 설명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34명이 참석했는데 지금까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인근 경북과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다시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까지
감염은 전국 각지로 퍼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서 시작된 방문 판매나 설명회발 감염은 전국 곳곳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서울 설명회에 갔던 사람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만난 뒤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까지 다녀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설릉 인근 비트코인 업체에서 생긴 확진자는 대전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을 불러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간 뒤 교회에 갔다가 교회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돌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물건을 팔아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더 큰 확산을 낳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센터에 가가지고 각 센터별로 다 돌면서 또 이제 상품 설명하고 뭐 센터별로 다 되겠다니까요. 오늘 이 센터, 내일 저 센터. 정부는 방문 판매 업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들은 모임이 드러나는 걸 꺼려 한다는 겁니다. 감염이 퍼지는 걸 빨리 막아야 하는데 동선을 숨기거나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화 기자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들 특징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 오피스텔 같은 장소에서 은밀하게 만납니다. 접발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데들이 상당히 있고요. 소수가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등록이나 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오피스를 가서 뭐 누가 띵동하고 해서 뭐 어디서 나왔어요 해도 문을 따줍니까 그걸? 지금은 몇 명씩이 해서 옮기고 하니까.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의 방문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동선을 속입니다. 어김없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2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로 서울시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방문업체에 다녀온 뒤 증상을 숨기고 다른 지역을 다닌 경우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영업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 공정위 등이 모두 나서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